you. Sick of all the same dudes running up. Follow you around, hope you fall in love. But they don't see you like I do, yeah. 일 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앞으로 결혼까지 이어질 인연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뽑을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의 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되는지의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운을 보니까 이 철조망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과 나 사이에 있는 벽. 근데 이 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환영하거나 보듬거나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는다라 볼 수 있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나의 주변에 두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 방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연애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자기 방어를 하듯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 보면 겁이 많은 강아지일수록 더 짖고 물려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벽을 둘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벽을 두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타인이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이미지이다.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뭔가 대화의 제한을 느끼거나 벽을 느끼거나 할 말이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주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어요. 타인은요, 우리가 허락한 곳까지만 옵니다. 그 선을 무리하게 잘 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타인을 허락한 그 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어떻게 만나는가? 지금 물의 파동이 서로 겹쳐서 연결되고 있죠. 물은요, 타로 카드에서 항상 감정이라고 표현해요. 감정은 유동적이고 흐르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감정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카드 보면 물의 파동으로 인해서 서로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알게 되거나 중개인이 있다, 중개자가 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어쩌다 만난다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알게 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벽이 있음에도 장소가 그렇다 보니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함께 대화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된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 그 사람 모습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사람을 딱 만났었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마법사는요, 유일한 숫자, 1, 존재하는 숫자죠. 딱 하나가 있다. 딱 하나의 시작.
새로운 시작, 분명한 시작,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 이러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 분명한 상황,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모임은 항상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라 내가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라고 본다면 이직을 했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됐어.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분명하고 그 관계도 분명하게 시작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면요. 소드 2번이래요. 카드 그림만 보셔도 두 사람은 처음 만났었을 때 그 분위기가 막 친하게 대화를 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았겠구나. 어색했구나. 좀 더 서로를 낯설게 느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 칼을 X자로 들고 서로를 마주한다라는 건 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눈빛으로 탐색을 하지만 깊게 교류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벽이 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마음에 컵 2번이 등장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거나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걸고 시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려고 했을 텐데요. 근데 분위기가 어떻죠? 방어적이고 쉽게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방어적인 그런 흐름이라서 살짝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서로가 반해서 막 연결됐다라기보단 확실한 관계의 시작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친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상대는 꾸준히 여러분들께 다가와서 말을 걸 것이고 친해지려 노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 흐름 읽어보았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상대방의 정보는 무엇이고, 둘이 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자, 상대방은요,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귀여워했다라고 합니다. 컵 C종 등장했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미지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방어적이다, 경계심이 있는 것 같다, 쉽게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계속 말을 걸려고 했죠. 그 이유는 너무 귀엽다 또는 아기자기한 느낌?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여러분들이 방어적이라는 걸 몰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어적인가? 뭔가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나? 나를 거부했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대요. 오히려 귀엽고 예쁜 그런 소품들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딱 이 컵 C종을 봤을 때 컬러가 핑크 색깔, 노랑 색깔, 이런 컬러, 사랑스러운 컬러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느꼈을 때 뭔가 호감 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줍음, 즐겁게 발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이성적으로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봤다라는 건 회사, 어떤 격식을 차리는 공간보다는 쉽게 장난치고 수다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의 어떤 무의식 모습들이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직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친한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다른 날보다 마음이 더 편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따뜻한 모습, 감성적인 모습,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상대방이 보면서 호감을 느꼈겠다. 자꾸 눈길이 갔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 성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펜타클 9번입니다. 펜타클 9번은 이미 성공한 여성을 뜻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술로 성공까지 갔기 때문에 여유가 가득합니다. 돈도 벌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안락하고 평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쓰면서 여유를 누리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 성격 자체가 뭔가 쉽게 흥분하거나 다혈질이 있거나 자신의 주장을 막 내고 밀어붙이거나 하기보다는 다소 좀 차분하고 관대하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라고 볼 수 있으니 겉에서 보이는 어떤 세련된 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장신구, 뭐 이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값죠. 비싸 보인다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 모노톤으로 딱 세련되고 깔끔해 보인다라든지 이 사람이 좀 비싼 옷을 입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꾸밀 때에도 어떤 부유함, 잘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길 수 있고요. 성격 자체로도 느긋하고 여유롭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하는 대화조차도 잘 들어주고 잘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떤 경계심이나 상대방을 탐색하는 기간을 갖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결혼까지 가게 되는 이유. 펜타클 2번. 금동전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도 있는데 현실적인 조건도 좋아? 나를 좋아해 주는데 심지어 어떤 물질적으로도 보완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조차도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결혼까지 생각한다.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 능력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빈틈이 없네. 어떤 모난 부분이 없네. 완벽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죠. 그리고 2 사람의 균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잘 맞은 것 외에도 2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균형들이 맞다 보니까 2 사람은 완만하게 어떤 싸움 없이 다툼 없이 결혼까지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초반에 확 불타오르는 건 아니나 이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관계의 시작이 있었으니 출발선이 명확했으니 이때가 아니더라도 2 사람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2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귀여운 부분, 사랑스러운 부분을 계속 보면서 그걸 좀 끄집어내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허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결혼까지 가는 그 인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건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애의 운,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 사람과 갖게 되는 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운을 보니까 자, 선을 이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치유하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거나 연애에 대한 어떤 불편함? 아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랑에서도 큰 기대감이 없어요. 또는 아직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해서 잊어가는,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과거의 인연은 더더욱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하트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이 사랑을 만들 수 있는, 하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할 것이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까지 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었을 때 운을 보았는데요. 로봇 카드가 등장했죠. 로봇은요,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미 정해진 대답이 있으니 그걸 말해주고 그리고 예상 외의 질문을 해버리면 대답을 못하죠. 이처럼 로봇은 좀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고 똑똑하지만 감정을 잘 나눌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해요. 자, 근데 결혼하는 사람이 이 로봇이다? 이런 로봇의 운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감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누고 싶어도 뭔가 뻣뻣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애교스럽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막 감정 표현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나온다라든지 저는 성격이 좀 화끈하고 대담해서요. 이런 간질거리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형식적이고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는 건 가능한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색하고 낯설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카드를 펼쳐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로봇 카드가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면 컵 9번이 등장했어요. 컵은요, 인간관계,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감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했는데 컵 9번이라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친목 다짐, 교류하는 공간, 술 먹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상황 내서 이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회사는 아니겠죠. 회사는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친목 다짐을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회사의 회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랑과 즐거운 감정, 가벼운 감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에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모습 보면은 고개가 슬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고개가 돌아갈 일이 없죠. 근데 거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아직 나는 과거를 제대로 잊지 못했고 또는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쫙 가라앉아 있었는데 또 내가 연애를 할 수 없을 거라 여겼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올까? 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 연애에서 희망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사랑에 있어서 전환점입니다. 완전히 반전과도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 과거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요. 나의 빈틈과 손실을 메우고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모습 보면요. 완드 5예요. 자, 완드 5라는 건 굉장히 격렬하죠. 지금 나뭇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막 솟아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5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심장이 요동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이 나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드 5번은 좀 경쟁심, 투쟁심이 강해서요. 소유욕이 생기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든 그 시작과 동시에 적극적인 다가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거거나 번호를 가져가려고 하거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아, 이 사람 나 마음에 드는구나. 나에게 대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분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의 사람인지 새로운 사람인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치유 카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컵 5번도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의 인연이 솔직히 전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과거의 인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 새로운 인연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 리딩대로 진짜 전환점이네요. 과거를 깨끗이 잊고 정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눈을 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왜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가? 우리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은 좀 촥 가라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듯 즐거운 어떤 모습들이나 말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조용히 있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많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적하고 조금은 외롭고 슬픈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러 생각들이 자꾸 머리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 상대방이 그걸 딱 깨버려요. 여러분들의 정막을 딱 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답이 나와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왕이래요.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도 있지만 잘 유도할 수도 있고요. 잘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면 이런 마음으로 대처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많거나 매우 활발하거나 조금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컵 왕이잖아요. 직위가 높고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는 자리인 만큼 가벼운 행동들은 하지 않아요. 다만 질문을 잘 해주겠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혼자 있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몸짓들이 진중해 보여서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용한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모습을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너무 활발하고 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조용하니 관심이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마음이 풀리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더 쏠릴 것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로봇 카드가 왜 나왔는지 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처럼 해야 할 말만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고 감정적으로 막 표현도 하고 말도 거는데 여러분들은 이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대답을 했는데 예상 외의 질문을 자꾸 하네. 그러니까 어쩔 줄 막 몰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부담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깨부신다고 하니까 상대방 리드에 맡겨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왜 결혼까지 갔을까? 그 이유를 보면 상대방이 엄청 챙겨줍니다. 펜타클 6번이 나왔죠. 상대방은 영상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요.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챙겨줄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계속 챙겨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다가 그걸 또 좋아하고 그게 또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 또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리드도 해주다 보니 균형이 맞대요. 내가 3을 주면 여러분들도 3을 줄 줄 알고요. 반대로 상대는 보상 없이 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서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합, 균형이 맞는 관계가 되면서 서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될 단단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고 나의 현실적인 일도 제쳐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만남을 갖는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집착을 하거나 소유욕이 강해서 다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서로 일도 하면서 연애도 하니 균형이 참 잘 맞는다. 그걸 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 아주 건강한 관계죠.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빈틈이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주면 나도 주려고 노력하니 균형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 계속 노크하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은 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문을 여니 너무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반 왔거든요. 그래서 기간으로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본다면 6개월 안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상반기 안으로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요. 과거의 어떤 감정이 아직 남아있든 다 털어내지 못한 사연이 있든 그래도 새로운 사랑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결혼까지 함께할 가게 될 인연 보겠습니다. 지금 볼 건요.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가지고 있는 운 그리고 앞으로 결혼까지 함께할 그 사람과 갖게 되는 운을 보도록 할게요. 연애운 아주 좋네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은 뭔가 묶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묶여있다라는 건 제한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나의 마음이 특히나 묶여져 있다면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너그럽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제가 좀 새로운 사람에 있어서 방어적이에요. 두려워요. 신뢰하지 못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인연에 묶여 있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련이 좀 남아서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나의 의지로 묶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이 자물쇠를 열면 될 텐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나의 의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던 또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없던 여러 가지로 연애에 있어서 또 결혼에 있어서 지금은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속에 어떤 고립감, 불편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결혼할 인연 또 새로운 인연 운을 보면요. 타이밍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한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바라는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운명이 나의 어떤 카르마가 정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너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와. 그 사람이 너에게, 너의 일상에, 너의 삶에 올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지? 이때 왔으면 좋겠다. 봄 되면 연애하고 싶은데 봄에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냥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좀 더 자세하게 카드 펼쳐볼게요. 불꽃이 팡팡 튀는데요.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흐름들이 보여져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또 한 번. 아까도 제가 운명을 거론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운명인 시간이니 운명이 정해준 시간이니 그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고 나의 마음속에 불꽃이 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뭔가 시작되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보고 갈게요. 새로운 인연일까요? 과거의 인연일까요? 새로운 인연일까? 과거 인연일까? 과거 인연일까? 자, 새로운 인연도 있고 과거 인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과거 인연에 조금 더 마음이 있거나 과거 인연에게 연락이 오면 다시 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잘라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 인연과 잘 될 수는 없다. 연락은 와도 오래 할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정한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과의 운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진 못해도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이것부터 보면 운명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만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못 내릴 것 같거든요. 그냥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만났다.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반복적으로 갔었던, 생활했던 그런 공간, 자주 갔었던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의 인연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평소에 알던 관계를 잘 유지해왔던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표현하거나 고백을 하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성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게. 펜타클 왕처럼 행동한대요. 펜타클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상일 가능성이 크고요. 어떤 노하우나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이다. 특히나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실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낳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 가는 사람인데다가 믿음직한, 현실적으로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리드하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반에 막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막 들이댄다? 대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오빠처럼 누나처럼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옆에 잔잔히 좀 있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조언을 너무 멋지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어른스럽게 옆에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그 장소에 만났을 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달리 보이거나 너무 어른스럽게 보이거나 이성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시작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대시를 해서 연결됐다기보단 이 사람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남자답게 느껴지거나 또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으로 확 느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꽃이 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들을 왜 마음에 들었는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라고 봤었을 땐 완드 여왕이에요. 비슷하게 느꼈다는 거죠, 서로가. 완드 여왕은 굉장히 오지라퍼라고도 부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에 관여를 잘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관여를 잘하지만 나의 일에서도 이것저것 다 멀티로 한꺼번에 진행해 버립니다. 근데 똑부러지게 또 진행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여를 할 때에도 도움을 주면서 관여를 합니다. 왜 그게 잘 안 풀려? 그럼 이렇게 해봐 하면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챙겨주고 돌봐줘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상대방은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유가 있어야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평소에 봤었을 때 또는 새롭게 알아갔을 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주변도 굉장히 잘 챙겨주면서도 자기 일에 책임감도 강하고 또 일도 잘 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만 막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도 잘하지, 관계에서도 잘하지, 뭐 가족들한테도 잘하지, 근데 자기 일의 목표도 엄청나. 비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열정들을 보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 이성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뭔가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거나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은 다른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말도 이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요. 잘 맞는 부분도 많아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열정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상대방 성격을 보면 완드 10번이에요. 완드 10번은 진짜 내가 무리하더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그런 고집과 오기, 결단,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 사랑이 너무 힘들고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력 그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로 본다면 일이 엄청 많아. 그래서 힘들 수 있어. 그럼에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예의도 있고 남의 짐도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공통점이 또 한 번 더 보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그런 특징, 성격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왜 결혼할 수밖에 없느냐. 0번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건이 안 맞고 현실적인 벽을 만났음에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이유가 필요한가?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벽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한다면 결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이유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따지면서 연애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해서 서로에게 올인하는 거고 서로가 잘 맞춰가면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운명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운명의 시간이 언제일까? 그러면 한번 시기 볼게요. 앞으로 3개월. 아니고요. 6개월. 어라라? 꽤 기네요. 운명의 시간이. 여러분은 더 빨리 원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요 정도쯤엔 연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운명이 정한 시간은 그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6개월도 아니래요. 7, 8개월. 12개월 보겠습니다. 1년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있나요? 이런. 새로운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에 깊이 들어간다. 나는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묶여있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으니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고 그때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이 떡하니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운명에 정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좀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또 이 운명의 시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앞으로 결혼까지 함께할 인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건요.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가지고 있는 운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결혼까지 하게 될 그 인연과의 운을 볼 겁니다. 카드 뽑아볼게요. 이거는 잊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등장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꽃이 시들어가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색도 예쁜 꽃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시들었으니 슬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누군가를 잊어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도하는 마음,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상대를 잊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또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대로 또 끝이 아니라 다시 꽃으로 피어나게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 낙담되는 감정, 아픔, 상처, 외로움, 고독함 이런 현재 감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솔로운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까지 함께 할 그 인연의 운을 보면요. 타로 카드가 등장했죠. 타로 카드에서 타로 카드. 자,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좋은 카드가 나올 수도 있죠. 이처럼 너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100% 맞을 순 없어.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짐작하거나 예상하면서 가기보단 기대하면서 가는 게 좋아. 궁금해하면서 가면 좋을 거야. 이 카드 중에서 너의 인연이 있어. 그렇게 뽑았을 때 너의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래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놀랍게 인연이 들어오게 될 거야. 언제인지 몰라. 우린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건 분명해. 이렇게 볼 수 있죠. 타로 카드 뽑았을 때 좋은 카드 나오거나 좋은 리딩이 나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인지, 언제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때 상황과 분위기에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소드 10번의 분위기이다. 자,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상대방도 소드 4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과거의 인연인가요? 새로운 인연인가요? 과거 인연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있고 과거 인연도 여러분들께 들어오는데요. 이 카드처럼 이제 슬픔의 과정을 다 겪고 정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올인을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희생을 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힘든 부분이 있어도 맞춰가려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더 많이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인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잊었대요. 그 사람을 이미 잊었고 이제 떠나 보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을 다 받아들여서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동굴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사람으로 마음을 어떻게 좀 풀려고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입니다. 더 높은 그 깨우침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 삶을 좀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별개로 보면 뭔가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회사, 집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많은 교류를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끝에 완전한 끝이 있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들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음을, 경험할 게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좀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지인이지 않을까? 그 전부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나는 진짜로 이성이 없다 주변에 이성이 친구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상대방이 마음을 좀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대놓고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 소드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도 계속 좀 염탐하면서 여러분들과 거리를 좀 지켜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가 지금 다가가면 좀 부담스러울 거야. 내가 지금 다가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기다린 사람처럼 저는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주변에 그럴 만한 이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리딩이 안 맞으니 새롭게 좀 어떤 모임에서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주변에 좀 짐작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성격이 원래 이렇네요. 매달린 남자 카드.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성격은 좀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끌렸대요. 상대방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성적이고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안 하냐면 뭔가 짐이 될까봐. 그 사람도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물어보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하는 편이다. 이렇다라는 건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좀 자주 들어주는 사람? 그 들어주는 쪽이 더 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외로 정말 타인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마음이나 정신 상태나 뭐 여러 가지로 바쁘거나 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다 맞춰주는 희생하는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많이 아끼기 때문에 헌신해요. 되게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편이라서 좀 여러분들께 마음을 평소에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든 꽃을 다 이제 꽃잎이 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오려고 노력할 거고요. 연락을 자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왜 좋아했느냐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자신의 주장을 잃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으니 저는 회사에서 만났거나 뭔가 공부 연구하는 곳에서 만나셨거나 학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곳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봤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주 가는 카페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거리낌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열정, 가지고 있는 의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다,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께 더 마음이 끌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느꼈고 호감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잘 맞대요. 여러분들 이 사람 성격 이야기했을 때 이런 성격 좀 싫은데 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정말 의외로 두 사람 성격이 너무 잘 맞대요. 너무 반대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 보완이 되고 오히려 단점이 없는 강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음이 너무 잘 맞대요. 뭐 취향이나 서로가 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적인 소통. 나 이럴 때 되게 기분 안 좋다? 이런 것도 잘 맞고, 나 이럴 때 되게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것이 잘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적으로 화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으로 깊이 소통이 되고 서로가 느꼈던 평소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잘 맞고 느낀 점들이 잘 맞다 보니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요. 대화만 하면 즐겁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잘 맞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어떤 드센 성격, 어떤 자존심,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이고 리드하는 성격도 될 수 있고요. 남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통제하거나 리드하는 거, 통솔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너무 잘 따라와줘요. 야, 이렇게 하자 하면 하고요. 이런 건 어때 하면 상대방도 하고요.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리드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쪽을 더 편하게 느껴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가 맞춰줌으로 인해서 편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 마음이 너무 잘 통한다. 대화를 했을 때 즐겁다. 그 외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평소에 염두했던 부분들이나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까지도 닮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것을 미리 짐작하면서 가지 마. 지금은 너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해.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미래에 좋은 사람 만날 것이라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현재만 생각하면서 가주세요. 어느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 연애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만 확신하시면서 가주시길 바래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